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청각에 대해서 해볼 건데요. 학습지는 3페이지고요. 우리가 이거는 학교 왔을 때 이미 수업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내용을 해볼 건데, 혹시나 그때 수업을 제대로 못 들었거나 아니면 학습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 이 수업을 통해서 다시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럼 우리가 청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 이 청각의 자극원이 뭔지를 살펴봐야겠죠? 우리가 미리 감각기관 살펴볼 때 하긴 했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여기 확대할게요. 네, 일단 청각의 자극은요. 청각의 자극은 바로 소리죠, 소리. 네, 청각의 자극은 소리고요. 이 소리가 우리 귀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뇌를 자극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청각의 정의도 한번 적어볼게요. 정의는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일단 귀에서 어이구 안 보이죠? 네, 이렇게 하면 보일까? 이렇게. 네, 이렇게. 네, 귀에서 공기, 물에서도 들리지만, 네, 일단 우리가 주로 듣는 건 공기이기 때문에 공기 등을 통해 전달된 소리를 자극으로 받아들여 느끼는 감각이죠. 느끼는 감각. 이게 이제 우리의 청각이고요. 요거를 거기 괄호 1번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옆에 이제 보충 보시면요. 사람의 가청 주파수라고 나와요. 이 가청 주파수는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능한 주파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의 범위를 얘기하는 건데요. 주로 어디냐면 16Hz죠. 단위는 16에서 2만 정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 아래 보면 얘들아 개나 고양이 같은 경우 우리보다 훨씬 많은 범위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박쥐 같은 경우는요 우리보다 훨씬 고주파의 음을 들을 수 있어요. 최대 12만 정도까지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사람의 가청 주파수도요 사람마다 다르고, 그리고 이 나이에 따라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소리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와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도 귀가 노화되기 때문에 더 높은 소리는 나이 들면 못 듣는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귀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일단 우리가 선생님이 여기에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고, 그리고 여기 1번부터 지금 여기 이렇게 해서 9번까지 이렇게 있어요. 네, 요거를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일단 내가 이렇게 점선으로 나눠놓은 게 있죠. 이게 굉장히 거슬리는데 이거를 일단 무슨 의미인지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맨 바깥쪽 우리가 귀를 듣는 요 귀가 있고요. 이렇게 귀가 있죠. 이 귀를 통해서 소리가 들어오는데 이 귀에서부터 요 고막 전까지를 뭐라고 하냐? 여기는 바깥쪽 귀죠. 그쵸? 바깥 귀라고 해서 외이라고 합니다. 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간 부분은 뭐라고 하냐면요. 중간은 중이라고 하죠. 중이. 네,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쪽은 뭐라 하겠어? 그러면 외중, 내죠. 내이입니다. 내이. 여기다 적겠습니다. 내이. 요렇게. 네, 이렇게 외이, 중이, 내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이 외이에는 요거 귀 이게 있는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귓바퀴입니다. 귓바퀴. 네, 이게 바로 제가 가렸네요. 네, 이게 바로 귓바퀴고요. 이 귓바퀴가 하는 역할은 뭐냐? 거기 밑에 역할 및 기능에 적어주시면 되는데 거기다가 요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확대를 잠깐 해볼게요. 네, 뭐라고 적어주시냐면 일단 외부의 소리가 들어오는 데잖아. 외부의 소리를 어떻게 해주냐면 모아주죠. 소리를 모아줌. 네, 모아주죠. 여기 화살표 보이지?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모아서 우리 귀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약간 이렇게 나팔 형태로 생겼잖아요. 이렇게 모아주듯이 생겼죠.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뭐라고 이러잖아. 그치? 뭐라고 하면 어떻게? 더 잘 들리죠. 우리가 손으로 소리를 모아주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손을 안 써도 들리는 건 이 친구가 소리를 모아주기 때문이에요. 얘가 귓바퀴입니다.
다음 이 모아준 소리를 어디로 이동시키냐면 이렇게 쭉 들어가서 어디? 네, 여기 2번 웨이도로 이동을 시켜주죠. 그래서 웨이도로 전달을 시켜준다. 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방금 얘들아 웨이도로 소리 전달한다고 했고, 그러면 두 번째 2번이 뭐야 그럼? 네, 웨이도죠. 얘가 바로 웨이도죠. 여기 얘가 웨이도. 네, 이 웨이도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네, 일단 귓바퀴에서부터 어디까지? 네, 여기 고막까지. 고막까지의 길이죠. 고막까지의 길. 이거를 이제 웨이도라고 하고요. 얘가 이제 어떤 형태로 생겼냐면 얘들아 약간 꼬여 있어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꼬여 있어서 어떤 형태? 네, S자 형태로 생겼는데요. 이 이유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물질을 차단하기 위함이죠. 이물질 차단. 이물질을 차단할 수 있겠지. 좀 더 복잡할수록 안쪽으로 못 들어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물질을 차단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제 봐봐 이렇게 쭉 뚫려 있잖아. 쭉 뚫려 있어. 이쪽 공기죠. 쭉 뚫려 있는데 뭐로 막혀 있어? 요게 이제 고막이에요. 잠시 후에 할 이 고막으로 막혀 있는데 그럼 뭐야? 약간 원기둥 형태인데 끝이 막혀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얘들아 봐봐. 우리가 그 유리잔에 밑에가 이제 막혀 있잖아. 근데 거기다가 오 하면 어떻게? 오 하면서 약간 울리지 소리가. 그치? 울리죠? 그걸 뭐라고 해?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공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공명기의 역할을 하죠. 한쪽 끝이 막혀 있어서 공명기의 역할까지 수행을 합니다. 네, 공명기의 역할. 요거는 이제 약간 TMI이긴 하지만 한쪽 끝이 막혀 있어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요런 역할. 한쪽 끝이 막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얘들아 이 웨이도를 통해서 공기가 진동을 했는데 이제 다른 걸 진동시킬 거야. 공기 말고. 어떤 것? 네, 여기가 뭐냐면요. 바로 3번 고막이죠. 고막. 여기다가 바로 쓸게요. 짝이네요. 네, 여기다가 고막. 네, 이 고막이 하는 역할은 뭐냐? 얘들아 고막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일단 공기가 계속 진동했잖아. 요거는 아주 얇은 막이야. 그래서 얘가 소리가 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진동을 해.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 무슨 역할? 스피커에 손대고 있으면 이러잖아. 그런 역할이야. 바로 진동판 역할이죠. 네, 진동판 역할. 그리고 이 진동판 역할과 동시에 어떤 역할도 하냐면 소리가 더 커질 수 있게 증폭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증폭. 소리를 증폭시켜주고 진동판 역할을 하는 네, 고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요 치킨 다리처럼 생긴 요거가 이제 뭐냐면요. 얘는 바로 그 뼈야. 뼈가 3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3개의 뼈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아주 작아요. 얘를 이제 귀 속에 있다 해서 귀속뼈라고 부르죠. 귀속뼈라고 부릅니다. 네, 귀속뼈. 이 친구는 이제 이 고막 가지고 안 되는 거죠. 고막의 증폭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 뼈라는 건 고체잖아. 고체가 울리면 어때? 엄청 땡 이러잖아. 그러니까 얘가 바로 소리의 증폭을 해주는 중요한 역할이죠. 소리의 증폭. 네, 요렇게 이제 거칩니다. 네, 귓바퀴를 거쳐서 지금 웨이도로 왔고요. 웨이도에서 고막을 진동시킵니다. 그 다음 고막에서 귀속뼈까지 왔어요. 그러고 이제 잠깐 소리의 이동은 잠시 멈추고 우리 일단 위에 5번, 6번 먼저 볼 건데요. 5번, 6번을 어떻게 보냐면 5번부터 볼게요. 이쪽으로 약간 이렇게 가서 확대를 살짝. 요거 이제 얘들아 뭐처럼 생겼어요? 반이죠, 반. 반인데 무슨 형태야? 고리잖아. 반고리. 그 동그란 걸 고리라고 하잖아. 도넛 모양 고리. 근데 반이야, 반. 그래서 얘를 뭐라 하냐면 반고리관이라고 하죠. 반고리관. 네, 반고리관이라고 하고요. 이 반고리관은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얘 되게 중요해요. 어떤 역할이냐면 일단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봐봐. 지금 직각이죠? 요것도 직각이지. 요렇게도 직각이지. 요렇게. 네, 이렇게 서로 3중의 직각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냐? 서로 직각을 이루죠. 직각을 이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를 하죠. 공간 지각.
그리고 운동, 감각, 지각. 감각, 지각. 요렇게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랑 이제 평생 친구예요. 거의 평생 친구인데 바로 아래에 있는 요 주머니 있지. 여기. 요 주머니에 이게 두 개가 있는데요. 이 주머니가 얘를 뭐라 그러냐면 전정기관이라고 합니다. 전정기관. 이제 의학계에서는 얘를 그냥 전정이라고 하고 이 둘을 합쳐서 전정기관이라고도 한대. 근데 우리 고등학교 과정까지 교육 과정에서 교과서에서는 전정기관 그리고 반고리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 과정에 따라서 이런 명칭으로 배울 거예요. 알겠죠? 헷갈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전정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이렇게 끌어서 쓰겠습니다. 얘는요. 네, 위에 반고리관이랑 거의 역할이 비슷한데 약간 달라요. 뭐냐면 얘는 여기에 감각세포랑 그리고 돌이 있어요. 돌 이름이라 하면 평형석입니다. 평형석. 평형석이 있어요. 평형석. 평형석이라는 돌이 있어요. 네, 돌이 있어가지고 얘가 이제 움직이면서 우리가 뭘 감지하냐? 얘 우리의 기울기, 어느 정도 기울었나? 요런 거를 감지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요걸 따라서 몸의 평형을 유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얘들아 위에도 공간지각, 운동감각지각. 그러니까 얘도 결국에는 평형이잖아. 평형. 그리고 요 아래에 있는 이 친구도 감각세포 평형석을 이용해서 평형을 유지한다고 했죠. 그래서 얘네 둘을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얘네 둘을 합쳐서 평형을 지각한다 라고 해가지고 평형 감각 기관이라고 하죠. 이렇게 부릅니다. 됐죠? 거기 이렇게 묶어서 쓰는 거에 그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네, 요렇게 우리가 반고리관, 전정기관까지 봤는데 이제 다시 우리 소리로 돌아와가지고 여기에서 얘들아 귀 속 뼈에서 소리가 이제 요렇게 이동할 거 아니야. 어디로? 요렇게 내위로 이동해요. 내위로 이동하면서 어디로 가냐면 요 뭐처럼 생겼어? 달팽이관처럼 생겼죠. 네, 이름이 달팽이관이에요. 네, 달팽이관입니다. 얘가 7번이 달팽이관. 네, 이 달팽이관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얘는요. 이제 조금 긴데 봐봐. 소리가 내위에 도달하면서 내부에 있는 림프액을 진동을 시켜요. 네, 내부에 림프액을 진동을 시키고요. 이때 이 림프액에 있는 청각세포가 반응을 하죠. 움직임의 반응.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소리가 전달되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 일단 봐봐. 일단 여기에서 봐봐. 이 지금 달팽이관에 뭐가 있다는 거야? 지금 봐봐. 내부에 일단 뭐가 있어? 림프액이 있어. 림프액.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청각세포니까 세포가 있다는 소리죠. 청각세포가 들어있죠. 네, 요렇게 있다고 일단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 림프액이 이제 진동을 했잖아. 봐봐, 지금 어떻게 됐냐? 공기 진동, 쭉 고막 진동, 뼈 진동, 그 다음에 내부의 림프액 진동. 근데 이제 청각세포가 움직임에 반응해서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이 운동하는 진동, 운동 에너지를 뭘로 바꿔주냐면 전기 신호로 바꿔줘요. 전기 에너지로. 오케이? 이 전기 에너지로 바꿔준 걸 요 청각 어디? 세포 다음에 뭐야? 세포 다음에 신경이죠. 신경. 청각 신경으로 가면서 이 여기서는 음파를 전기 에너지로 온 음파를 뇌로 전달해 주죠. 네.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요. 이렇게 하면 일단 8번까지 끝입니다. 그럼 이제 아직 안 한 게 있어요. 선생님 아직 안 했어요. 그리고 예전에 했어야 됐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여기 요 길 9번. 네, 마지막 번호이긴 하지만 지금 어디에 있어요? 위치상으로 중위에 있죠. 여기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냐? 얘는 이제 뭐냐면 바로 이름 먼저 쓸게요. 귀인두관입니다. 귀인두관. 이 귀인두관은 역할이 뭐냐면 여기 고막을 기준으로 안과 밖이 있잖아. 안과 밖. 그쵸?
근데 이 밖은 여기 뚫려 있어. 귀니까. 뚫려 있잖아. 우리 귀 뚫려 있죠? 근데 이 안쪽은 어떻게? 안쪽이 만약에 막혀 있다면 밖과 안에 압력 차이가 발생하면서 우리 그 비행기 타면 먹먹한 그 기분을 계속 느끼겠지? 그래서 여기에 끝은 뭐로 이어져 있냐면 끝은 뭐랑 이어져 있냐면 코랑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하는 역할은 고막의 안과 밖 압력을 같게 유지시켜주죠. 네, 요 역할을 하는 게 귀인두관입니다. 오케이, 얘는 중위에 해당해요. 그래서 다시 보면 귀팍기 외이도는 외이, 그리고 고막 귀속뼈 귀인두관은 중위, 그 다음에 나머지 반고리관, 전정기관, 달팽이관, 청각신경은 내이에 해당합니다. 오케이? 됐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반고리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반고리관을 보면 거기 학습지 4페이지 맨 위에 보면요. 하나가 있어요. 네, 반고리관 맨 위에 보면요. 얘는 그 평형 감각 중에서도 얘는 회전. 그리고 얘는 회전과 이동을 감지합니다. 이동. 전정기관은 뭘 감지하냐면 얘는 그 움직임 중에서 평형 감각 중에서도 얘는 그 기운 정도, 우리 몸의 기운 정도, 그러니까 기울기죠. 기운 정도와 그리고 위치를 파악하죠. 이렇게 역할을 나눕니다. 그래서 합쳐져서 평형 감각이고요. 이 평형 감각은 몸의 회전과 뭐 나머지를 다 움직임이라고 퉁치자고. 거기다가 4번, 괄호 4번에 이것까지 정리해주면 끝. 됐죠? 됐나요? 그럼 이제 우리 뭐만 하면 돼? 소리의 이동 경로만 하면 되죠? 소리의 이동 경로는 네, 일단 소리가 있어야 되고요. 얘가 일단 귓바퀴로 들어오죠. 그 다음 귓바퀴로 들어온 다음에 웨이도로 이동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고막을 진동시키죠. 그 다음에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귀속뼈로 이동을 한 다음에 이제 내이로 가가지고 달팽이관. 그 다음에 뇌라고 쓰면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추가를 해주면 좋을 게 일단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달팽이관에는 청각세포가 있죠. 그쵸? 청각세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세포 다음에 바로 뇌로 가지 않고 신경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여기다가 네, 청각신경을 꼭 껴주세요. 알겠지? 네, 이렇게 소리 전달 과정까지 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네, 복습 다 했으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